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라돈 매트리스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당진항에 적재돼 있는 라돈 매트리스를 현장에서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정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 적재돼 있는 라돈 매트리스가 현장에서 해체됩니다. 고대리 주민들은 김홍장 당진시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총회를 열고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의 라돈 매트리스 현장 해체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매트리스를 당진에 반입하면서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안전성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주민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진시 역시 주민과 함께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한 원안위는 해체에 필요한 천막과 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이번 주 내 해체를 시작합니다.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해체한 매트리스는 인근 현대제철에서 소각 재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000여 개의 라돈 매트리스가 이곳에서 해체될 예정입니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였던 라돈 사태, 당진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시작으로 천안에서도 해결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선 직후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당진천을 방문해 점검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당진천은 관리되지 않은 그대로였습니다. 81억 원을 투입해 생태복원한 당진천. 하지만 현재 당진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풀들이 우거져 있고 물에는 이끼와 녹조가 가득합니다. 여름이 되고 기온이 오르면서 물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또 숲을 또한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숲풀이 우거지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유속이 느려지고 수질은 더욱 악화됩니다. 한동안 비 소식 없이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염된 하천은 악취를 유발합니다. 태풍이 오고 장마가 시작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우거진 잡초들이 배수로를 막아 하천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천의 관리 미흡은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변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오염천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당진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당진시는 올해 초 229억 원을 들여 역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진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 사업에 노력하는 만큼 그에 따른 사후 관리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불법 5개 광고들.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간판들이지만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은 시민의 몫입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당진시의 번화가입니다. 크고 작은 간판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돌출 간판들은 허가를 받고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허가를 받은 간판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간판들은 도시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 불법 5개 광고물입니다. 이렇게 통행을 방해하고 심한 경우 강풍이 불면 무기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에어라이트로 불리는 풍선형 광고물입니다. 현행법상 전기와 조명을 사용한 입간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자극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간판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진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역점 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단속이 미흡해 시민들이 불편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도로, 안전한 당진시를 위한 지속적이고 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소형 화물 차량을 타고 신축 공사장에서 각종 기계 공구와 건축 자재 등을 훔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당진경찰서가 당진과 아산, 예산 일대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각종 기계 공구와 건축 자재 등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월 초순경부터 7월 3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6,025만 원 상당의 각종 공구와 건축 자재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네 선후배인 피의자들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공사 현장과 공장 신축공사 현장을 주로 노렸고, 공사를 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관리인이 없는 새벽 시간에 맞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마치 가마솥 안에 들어온 듯한 더위와 함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주의사항을 전예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늘 당진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180명이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4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햇볕이 강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가급적 헐렁한 옷을 입고 선크림과 양산 등으로 햇볕을 가려야 하며 카페인보다는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고령자 및 어린이는 폭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는 적어도 이번 달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지난 10일 당진시 성문방조제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여성의 신원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밝혀졌는데요. 전예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성문방조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평택 소재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발견 당시 차량에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A4 용지 반쪽 분량의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최근 한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심하다, 학부모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 학부모를 처벌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저희 제1방송에서는 당진시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매주 주거 생활에 대해 돌아보는 기획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전예은 기자가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보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당진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입니다. 당진시가 유기동물로 인한 음식물 종량제 봉투 훼손과 침출수 등으로 인한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원룸 밀집 지역에서 먼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원룸마다 이렇게 수거 용기가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데요. 겉 표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라는 안내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 전용 봉투가 아닌 일반 플라스틱 봉투에 담아 버려진 쓰레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버려진 음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봉투에 담긴 쓰레기와 그렇지 않은 음식물이 한데 뒤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세척이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로 보입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폐기물을 수거해 가긴 하지만 수거 용기를 제대로 씻을 수 없어 쓰레기 잔여물이 바닥에 눌러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수가 가득 차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용기를 열면 코를 찌르는 악취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날이 더워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진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지만 살펴보니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의 대대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당진시의회가 연수 후 본회의를 진행했는데요. 16일부터 이틀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진시의회가 16, 17일 이틀에 걸쳐 제2, 3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청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진시는 2018년 상반기 동안 풍요로운 경제, 함께 잘 사는 농어촌, 품격 있는 교육문화와 더불어 누리는 복지, 조화로운 생태도시, 그리고 시민 참여 열린 시정까지 6가지를 역점으로 두어 추진했습니다. 추진 상황 중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성문국가 산단 미분양 문제, 서부도 관할권 매립지 분쟁, 대기 환경 개선 문제는 당진시가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남은 6개월간은 제7회 전국지방동시 선거를 통해 분열된 지역 민심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사람 중심,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으로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진시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는 총 503건 중 완료 21건, 정상 추진 463건, 부진 8건, 미착수 6건, 기타 5건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뉴스 후에는 제1방송이 준비한 김홍장 시장과의 민선 7기 시정 운영에 대한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1방송 아나운서 전예은입니다.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 당진시 민선 7기의 슬로건입니다. 당진시의 도약을 내세운 민선 7기가 막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김홍장 당진시장님 모시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네. 축하드립니다, 당선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제1방송과 함께 앞으로 시장님께서 시정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시민의 선택을 다시 받으셨어요. 재선거에 성공을 하셨는데 6.13 지방선거에 대한 소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위대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6.13 선거를 통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민선 6기 동안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셨고 또 당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무거운 소명을 저에게 안겨주셨는데요.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잘 받들어서 우리 당진시정을 잘 살피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무겁게 또 겸허히 받아서 열심히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 재선에 성공을 하시면서 민선 6기 운영을 해오셨는데 민선 6기에 대한 시장님 스스로의 평가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되는데요. 점수를 매긴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이번 제가 선거 과정에서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점수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살만한 당진, 살고 싶은 당진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투표수, 득표수, 시민들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네. 네, 제가 알기로 49.49%의 당선율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네. 그것을 점수로 본다면 나머지 조금 시장님 스스로 100점을 주시지 않은 셈인데, 네, 나머지 아쉬운 점은 어떤 점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셨나요? 우리 속담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런 말 있죠. 우리 시민들이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 또 소원 속에 저에게 이 시정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당진시가 정말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그러나 시민들이 그 기대치에 제가 다 부응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현안 과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현안 과제를 살피다 보니 시민들이 가려운 곳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서 보살펴 드리지 못했던 점, 이런 점이 아쉽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우선은 지난 민선 6기 동안 시제 현안 과제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제 당진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평해 봅니다. 특별히 이번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가지고 민선 7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더 큰 도약을 통해서 살만한 당진을 구현할 텐데, 이제는 시민이 주인인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자 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민선 7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민선 7기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민선 7기를 이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민선 7기는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우리 시민들이 당진시가 더 큰 도약을 통해서 살만한 당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해서 더 큰 도약, 살만한 당진을 만들어갈 텐데요. 우리 당진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무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넓은 해양이 있고, 또 넓은 평야가 있고, 또 넓은 산업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해양, 항만, 관광, 레포츠 산업이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 중 하나이고요.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우리 농업이 이제 가공, 유통, 판매, 관광, 서비스 이르는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 농업이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 당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또 ICT와 접목한 최첨단 고부가치 산업을 이제 유치해서 우리 당진 경제를 활성화시킬 텐데, 이렇게 당진은 해양, 항만, 관광, 레포츠, 물류 산업들이 우리 성장 동력,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한 농업의 성장 동력, 또 최첨단 첨단 산업, 이것이 우리 성장 동력인데, 이런 성장 동력들을 잘 하모니를 이루어서 서해안의 중심 도시,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이 지금까지의 발전과 변화가 자본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한 발전과 변화였다면, 이제 당진은 사람 중심의, 사람의 가치 있는, 사람이 살고 싶은 곳,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사람의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소통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통을 어떤 식으로 우리 당진 시민들과 해 나가실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소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시민들 개개인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또 주권국가이고 법치국가인데요. 우리가 23년 전부터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 지역을 스스로 갖고 가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년 전부터 당진시가 지방자치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민선 6기에 당진형 주민자치를 시작했습니다. 14개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시작하고 있고, 이제 금년부터 마을자치를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의 아젠다를 찾아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의 본 것을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와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 읍면동의 의제를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의 보면, 그 의제가 우리 당진시로 오면 저희 시는 의회와 함께 정책으로 예산으로 담아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행정이고, 또 이와 함께 다양한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모아가는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을 구현할 텐데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시민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치행정, 법치행정을 펼쳤다면, 이제는 주권행정, 위민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아주 살맛나는 그런 당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저도 당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 위민행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민선 6기의 이제 업적이라고 할까요? 업적 중 하나를 꼽자면은 이제 당진시가 여성 친화 도시, 또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이 된 그런 아주 쾌거를 이뤘는데요. 앞으로 이 이름을 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여성 친화 도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작년에 여성 친화 도시를 재지정 받았는데요. 또 금년 3월에 아동 친화 도시를 유니세프로부터 지정받았는데, 여성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 저희 시가 지금 구현하는 게 생태 도시, 인문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또 평생학습도시 이런 도시들을 지향하는데 이 가치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지금 여성 친화 도시를 지정받고 아동 친화 도시를 지정받은 것은 여성이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여성들이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여성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도시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그것을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여성들이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 당진시가 여성 활동을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요. 아동 친화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아동, 어린이, 보육, 육아 이런 정책들이 어른들 눈높이에서 정책과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해왔어요. 네. 이제는 아동, 어린이들의 의사를 담아서 특별히 저희 시가 지금 어린이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어린이의회를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의사가 반영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여성들의 의사, 어린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행정을 펼치겠다 이런 취지고 여기 역시 참여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고 저희들이 당진시가 추구하는 이런 생태도시, 인문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평생학습도시 이런 도시들이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생태도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공약에서 청정도시 당진을 구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시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네. 저는 행정이 투명해야 된다고 보고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와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 지방정부도 역시 그 행정관할구역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책무인데 이 중에 저희 당진이 그간의 많은 변화와 발전하는 과정, 산업화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진이 발전을 견하는 것은 현대저철과 동서발전이 우리 당진을 군에서 시로 승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현대저철과 동서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226개 지방정부가 있는데 이 중에 대기오염 배출량이 당진시가 가장 높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시장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뜻과 마음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 당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고 범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대기배출 업체들 약 20개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 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철저하게 감독해서 대기배출량을 줄여나가고 특별히 현대제철과 동서발전이 2020년도까지 지금의 배출량의 40%를 줄이기로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걸 투명하게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데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저희 당진시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만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JIB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당진시가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 당진시가 이 기본계획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만간에 새로운 일에 따른 비전, 계획들을 좀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지금은 현재는 밝히실 수 없는 부분이시고요. 금년 내로 할 계획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이제 당진시 시민들과 라돈 침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라돈 침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 그 방안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선거를 끝나고 바로 이 참 라돈 침대가 저희 당진 지역에 동부제강 앞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약 한 16,000개 정도가 그 매트리스가 들어와서
시민들 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해왔습니다. 사실 지난주 2주 전에 국무조정실과 우리 충청남도 당진시 원자력위원회 함께 이것을 지난 주일이죠. 15일까지 이것을 전부 이전하는 거로 밖으로 배출하는 거로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비가 오고 또 가기로 했던 천안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해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자력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렇게 인체에 큰 유해성이 발견하지 않는다. 물론 그 자체의 물질이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게 인체에 큰 피해가 없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어저께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난장 토론 끝에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고 이거를 참 해야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게 큰 안전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이 지역에서 어쨌든 해체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약속을 해주셔서 원자력위원회와 우리 국무위원회 조정실장님께서 오셨고 저도 참여해서 어제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는 앞으로 원자력위원회와 함께 공공성이 확보되고 또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투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라돈 침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더 이상 걱정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 앞으로의 행정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기도 하고 또 없다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제일방송에서도 얼마 전에 인사발령에 대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이 인사발령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조금 파격적인 인사였다라는 이런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행을 하신 겁니까? 네, 제가 인사 원칙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인사를 한 건 첫 번째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면서 제가 지난 민선 6기를 경험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대개 연초에 인사를 대폭을 해왔어요. 네. 연초에 하다 보니까 연초에 인사를 하면 전년도에 과장이나 팀장이나 국장이 계획했던 것을 금년 연초에 해요. 지금 하는 일들이 작년도에 과장, 국장, 팀장들이 했던 일을 금년도에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는 중반 이 인사에서 내년도를 이제 민선 7기가 시작됐잖아요. 내년 민선 7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내년도에 정책으로 예산으로 담아내서 내년부터 직접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그간에 이제 해왔던 인사 관행하고 좀 바뀌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제 파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나름대로 지난 4년 민선 6기 동안 경험했던 걸 가지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들 그리고 시대 정신을 담아서 양질의 주권 행정을 펼치려고 이번에 인사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2년 정도 뭐 한 보직에 2년 이상 좀 둘 수 있도록 대개 1년 이상은 두는 게 이제 어떤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그래야 이제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사 요인이 이제 사무관급이 4자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인사가 소폭일 것이다 했는데 제가 이제 인사 요인과 함께 새로운 민선 7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우리 직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사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못 온 여러 가지도 있는데 내년 연초에 새로 더 보완해서 정말 시민이 바라는 주권행정, 위면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새롭게 보완된 인사 공직자들과 시장님의 민선 7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재선을 8년 연속 연임을 이제 하게 되시는데 시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시장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JIB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민선 7기가 희망차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7만 시민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1,500여 공직자는 주권행정, 위민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이제 당진 시정이 더 큰 도약을 통해서 살만한 당진을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여하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당진시의 더 큰 도약 제1방송이 지켜보고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장 시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엔 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지금은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네. I'll feel the fear for you. I'll cry your tears for you. I'll do anything I can to 엄마니까. make you comfortable. 당진수청 한라 비발디 캠퍼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